이제는 21년도 거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20년도와 21년도 문제 차이는 조금의 난이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볼 건데 너무 쉬운 문제들은 하지는 않고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 가볼 테니까 꼭 문제 풀기 전에 이 문제 강의를 보기 전에 꼭 한 번씩들은 본인들이 풀든 못 풀든 꼭 한 번씩은 풀고 이 강의를 시청하기를 바랄게요. 자, 첫 번째로 19번 문제를 보게 되면 어느 평평한 강장의 네 지점 A, B, C, D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A, B, C, D가 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타일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변에 닿는 타일, 그러니까 양 끝털에 있는 이렇게 해서 닿는 타일은 다 지금 검은색으로 칠하고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칠하는 것도 검은색으로 칠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칠해줬는데 흰색 타일의 개수를 봤더니 168개더라. 그러면 검은색 타일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뭘 하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의 예시로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한번 홀수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홀수다. 그러면 끝털이 칠했죠? 그리고 대각선을 이렇게 칠하겠죠? 근데 봤더니 홀수일 때는 대각선을 연결을 했더니 겹쳐지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짝수계일 때는 한번 연결을 해주면 끝털이 가고 대각선 연결을 할 건데 이때는 봤더니 겹쳐지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홀수계랑 짝수계를 서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 문제에서 원하는 포인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해서 연결고리를 하는 거를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 조건에 따라서 겹쳐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줄의 개수를 n개라고 한다면 이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 그래서 전체 개수는 n제곱이고 자 끝털이 이제 일단 검은색을 타일을 뺄 건데 일단은 끝털이에서 지금 뭐가 있냐면 전체 이 n개가 지금 4n개를 칠하겠죠? 4n개를. 근데 이 끝털이를 보게 되면 이게 겹쳐져요. 그러면 이게 한 번만 빠져야 되는데 두 번씩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더 뺄 거거든요. 그래서 겹쳐지는 거는 뺄 거고 그 다음에 홀수이기 때문에 대각선은 이렇게 개수가 전체 n개인데 양 끝에 두 개가 빠지니까 n-2개가 되는데 그게 대각선 한 줄, 두 줄. 그래서 두 줄을 뺄 건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홀수기일 땐 이렇게 해서 하나씩 겹쳐진다 했죠. 그래서 이 한 번을 더해줘야 정확하게 이 흰색 타일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68이다 라고 하는 거고 짝수일 때는 방법은 똑같은데 똑같이 빼주는 것 같고 이 겹쳐지는 게 없기 때문에 더해지는 게 없어서 이게 168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개수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개수이기 때문에 이 개수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자연수로 대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n이 자연수로 나오는 거를 답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봤더니 n은 n제곱 마이너스 6n에 마이너스 159로 나오고 n은 똑같이 풀어봤더니 n제곱 마이너스 6n에 마이너스 160은 0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n은 풀어봤더니 만족하는 인수분해가 유리수 범위에서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유리수 범위에서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근해 공식으로 가게 될 텐데 근해 공식으로 가게 되면 보통 이건 답은 무리수로 나오거든요. 그럼 개수는 무리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는 답을 무리수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홀수일 때는 만족하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고 짝수일 때는 봤더니 이게 인수분해가 n-16이랑 n 플러스 10으로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걸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n이 뭐가 되냐면 16개가 나오는데 이 16개라는 거는 짝수라는 조건에도 만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한 줄에 16개라는 타일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조건이 흰색 타일의 개수가 168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검은색 타일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검은색 타일은 전체가 n제곱이라서 256에서 168개를 뺀 88개가 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그렇죠. 4번이 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19번 문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번 문제인데 20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이고 선분 AB랑 선분 AC가 3인 직각삼각형이래요. 그러면 이거 정확하게는 무슨 삼각형이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변 ABE에 두 점 D를 잡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삼각형 DEF는 높이가 1인 정삼각형이래요. 자,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꼭지점을 내려주면 이게 반띵을 하게, 그러니까 수직이면서 반띵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길이가 얼마다? 1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탄젠트 X, 이게 X니까 탄젠트 X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가정은 이 길이를 구하고자 라고 하는 게 포인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1인 거를 연결을 했고, 자, 1인 거를 연결을 했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자, 이게 1대 3이죠? 그러면 선생님 빨갛게 칠하는 부분, 요 삼각형이랑, 자, 요 삼각형이랑, 자, 다음에 노랗게 칠하는 거, 이 전체. 이 삼각형은 뭐가 되냐면 닮음이죠. 닮음. 그러니까 동의각의 크기가 같고 공통각이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닮은 삼각형이 돼서 이 길이 대 B가 1대 3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길이 자체가 선분 AB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편의상 H라고 해주면 선분 BH의 길이도 1이 되겠죠. 그러면 선분 AH의 길이는 얼마다? 2가 되고, 자, 그리고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잡아주면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루트 3A거든요. 이 가정은 잘 모르시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찍어놓은 피타고라스 정리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다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이 길이가 1이 되기 때문에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 3분의 2, 그러니까 즉 3분의 2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2루트 3인데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상 이거를 반띵하기 때문에 선분 H의 D의 길이는 이거를 반띵해서 3분의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선분 AD의 길이는 2 빼기 3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 X는 선분 AC분의 선분 AD가 돼서 3분의 2-3분의 루트 3이니까 이거는 즉 통분해서 얘기해야 돼서 2 아래 3을 곱해주면 9분의 6-루트 3이다 라고 이야기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답은 이거는 몇 번이다? 그렇죠? 2번이 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번 문제는 삼각비를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접근할 거고 어떻게 해서 찾아볼 거냐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1번 문제는 도형인데 선생님이 이 도형, 여기서 중요한 도형을 하나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이 문제 자체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꼭 하나 기억해야 될 용어가 있거든요.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뭐냐면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무게중심을 배우면 무게중심의 뜻은 뭐라고 하냐면 중선들의 교점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선들의 교점의 성질을 쓰는데 무게중심 하면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렇죠, 2대 1로 나눈다는 성질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면 그림과 같이 선분 AB가 6, 선분 BC가 8인 삼각형 ABC가 있다. 변 BC의 중점을 M, 변 AC의 중점을 N이다 라고 할 때 AM과 BN이 서로 점 P에서 만나는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수직이 있다라는 거와
수직인데 중선의 교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점 P는 삼각형 ABC의 뭐다? 그렇죠. 무게중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같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게중심을 가지고 와서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거고, 그래서 보기에서 옳은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데, 이 특히 21번 문제를 볼 때 선생님이 하나 주는 팁 같은 거는 뭐냐면, 이 가나다, 그러니까 보기에 기역, 니은, 디귿이 연결고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연결고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를 풀려면 꼭 앞에 거 두 개를 가져온다거나 하나를 가져온다, 그런 성질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꼭 같이 기억을 하세요. 이거는 꼭 하나의 팁이니까.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선분 AP와 선분 AM의 길이의 비를 봤더니 이게 이거를 만족하냐라고 봤는데, 점 P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선분 AP 대 선분 P, 선분 AM은 2 대 3이 되고요. 그러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으니까 기역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무게중심의 성질 때문에 이것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두 번째 니은으로 한번 넘어가게 되면 선분 BN의 길이가 루트 21이에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풀어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볼게요. 이거를 x라고 하고, 그러면 이거는 무게중심 성질이니까 2x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길이는 4고, 자, 이 길이는 6이죠. 그러면 선분 PM의 길이는, 자, 선분 PM의 길이는 근호를 사용해서 표현해주면 16-4x 제곱일 거고, 선분 AP의 제곱은, 자, 선분 AP는 루트 36-4x 제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선분 AP 대 PM은 몇 대 몇이냐면 2 대 1인데, 이게 근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호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거를 풀기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근호를 벗겨낼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곱을 해서 AP의 제곱 대 PM의 제곱은 4 대 1이다 라고 하는 성질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4 대 1은 36-4x 제곱 대 16-4x 제곱이라서 36-4x 제곱은 64-16x 제곱이고, 그러면 12x 제곱은 28, 그러니까 x 제곱은 3분의 7이죠. 그래서 따라서 x는 3분의 루트 21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선분 BN의 길이는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요 길이기 때문에 전체가 뭐가 되냐면 3x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3 곱하기 3분의 루트 21이니까 루트 21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도 뭐가 된다? 참이다 라고 이야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이 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갔으니까 이제 디귿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디귿은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선분 BN이 루트 21이었죠. 자, 선분 BN이 루트 21이었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아까 이거는 3분의 2 루트 21이죠. 3분의 2 루트 21. 그래서 계산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4니까 요거를 한번 구해보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거해서 16 마이너스
9분의 4 곱하기 21이니까 16 마이너스 3분의 28을 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3분의 20이 요것의 제곱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유리화를 해주면 3분의 루트 60, 즉 3분의 2 루트 15가 될 거예요. 그러면 선분 AM은 이거의 3배니까 2 루트 15가 되겠죠. 2 루트 15.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삼각형 ABM의 넓이를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15 곱하기 높이가 3분의 2 루트 21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니까 3분의 2 루트 이게 315로 나오거든요. 21 곱하기 15를 하면. 그러면 이게 21 곱하기 15니까 한번 벗겨내보면 9 곱하기 315가 결과적으로 뭐냐면 9 곱하기 35거든요. 그러니까 9가 밖으로 나와서 3분의 2 곱하기 3에다가 여기는 루트 35, 즉 2 루트 35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B, C인데 선생님이 한 거는 지금 뭐냐면 A, B, M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밑변을 2등분 하기 때문에 삼각형 ABC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냐면 삼각형 ABM의 2배가 될 거예요. 왜? 밑변이 반띵을 하니까. 그래서 2루트 35에다가 2배를 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4루트 35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도 뭐다? 디귿도 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도로 해서 지금 기억이라 해서 했던 무게중심의 성질도 썼고 니은도 알고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이용해서 길이들을 다 계산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가나다가 다 맞았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았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가 나오면 꼭 그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7번 문제인데 선생님이 그 중학생 애들한테도 강조하는 부분이고 고등학생 되는 애들한테는 더더욱 강조하는 부분인데 함수가 나오면 그래프를 꼭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 그래프를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관계식을 만든 다음에 제곱근과 관련된 파트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y는 ax 제곱의 그래프 위에 a라는 점이 있는데 y좌표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3은 ax 제곱이 돼서 x 제곱은 a분의 3이니까 x는 풀마 루트 a분의 3이 되는데, 그러니까 p하고 q가 각각 저거로 만족을 하겠죠. 그리고 c, d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d는 1, 마이너스 1이 돼서 이 사각형, 그러니까 사각형 ABC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게 하래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선분 CD랑 선분 AB가 평행이기 때문에 이 사각형 ABCD는 무슨 사각형이다? 즉 사다리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사다리꼴이니까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라고 하냐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나누기 2를 해주면 그게 사각형의 넓이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구해주면 뭐가 되냐면 2 루트 a분의 3이 이렇게 되는 거고,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2가 될 거고, 높이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이 높이를 그대로 구해주게 되면 이 값이 얼마냐면 4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를 할 건데, 이거를 이제 넣어주면 루트 a분의 12 더하기 2 곱하기 2를 해준 게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넣어줬더니 2 루트 a분의 12 더하기 4인데 조금만 더 계산을 해주면 a분의 48 더하기 4가 지금 이 사각형 ABCD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넓이가 뭐가 되기를 원하냐면 자연수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자연수가 되려면 이게 뭐가 돼야 되냐라고 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제곱수가 돼야 되거든요. 왜? 근호가 벗겨져야 되니까. 그러면 근호를 벗기려면 a분의 48이라는 숫자가 제곱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될 수 있는 a의 값들은 한번 다 구해보면 얼마가 되겠지만 이 가장 작은 자연수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게 제곱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는 뭐냐면 1이에요. 그래서 a분의 48이 1이 되면 되기 때문에 즉 a가 뭐가 되냐면 4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수 a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냐면 48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다? 48이다. 근데 이게 a의 최대값만 물어보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48 이에 또 어떤 숫자들이 있는지도 꼭 한번 살펴보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8번 문제인데 28번 문제는 뭐냐면 그림과 같이 각 BCA가 90도, 그 다음에 선분 BC가 30, 그 다음에 AC가 16인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BC의 중점을 변 AB의 중점 N과 BC의 중점은 N이어서 연장을 했는데 ND가 9가 됐더라. 그래서 점 D를 잡는데 ADC를 X라고 하면 sin X는 이렇게 되니까 이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때 말하는 모의고사의 주관식 문제의 답은 다 자연수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오면 이것이 마지막에 어떻게 물어보는 개념으로 해서 자연수화 시키니까 꼭 실수하지 말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선생님이 어떻게 한번 가볼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연장선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주면 자, 이게 90도니까 이거를 편의상 H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길이가 뭐가 되냐면 9가 되겠죠? 9. 그러면 자, 선분 DH는 이 중점이 되기 때문에 15가 되죠. 그러면 선분 AD의 제곱은 25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이죠. 왜?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자,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니까 625 더하기 225라서 이거는 즉 85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자, 850. 같은 방법으로 선분 DC의 제곱은 15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이기 때문에 225 더하기 81이 되어서 이거는 306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만 가보고 그래서 각각의 그냥 근호만 씌울게요. 850, 306. 그러면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분의 1에 자, 선분 AD니까 루트 850에 선분 DC 루트 306 거기에 sin X를 했더니 이게 삼각형 ADC인데 삼각형 ADC를 여러분들이 고개를 삐딱하고 90도로 보면 이게 이게 밑변이 되고 이 길이가 높이가 돼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16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2분의 1이 날아가니까 sin x는 자, 루트 850 곱하기 루트 306이 되고 거기에 15 곱하기 16이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계산하면서 원래 근호를 벗겼어야 되는데 벗기지 않고 그대로 뒀죠. 이유가 있어서 그대로 둔 건데 여기서 한 번씩 찾아보게 되면 850이라는 숫자는 17 곱하기 50이고요. 17 곱하기 50. 306이라는 숫자는 17 곱하기 18이 돼요. 다시요. 850은 17 곱하기 50이고 306이라는 숫자는 17 곱하기 18이 되는데 이거를 그럼 근호 안에 벗기는 거기 때문에 17이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일단 17은 밖으로 꺼내지고 그러면 50 곱하기 18을 할 텐데 50 곱하기 18을 하면 뭐가 되냐면 900이거든요. 그럼 900은 뭐의 제곱이다? 30의 제곱.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벗겨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토탈을 해주면 뭐가 된다? 17분의 8. 그러면 sin x는 얼마다? 17분의 8이 되니까 더해주면 이거는 25가 답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삼각비도 삼각비지만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 공식을 했었을 때 어떻게 해서 구했는지,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어떻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도 같이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니까 꼭 이런 관점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9번 문제인데 좌표 평면의 꼭지점이 점 A로 일치하는 두 이차함수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함수가 있는데 Y축과 만나는 점을 B, 그리고 점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있는데 그 다른 함수와 만나는 점을 이제 C라고 하자. 그러니까 B 대신에 다른 점 C라고 한 거죠. 그래서 AC를 지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했는데 그 삼각형 BDC의 넓이가 10이다. 그러면 이것들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문제는 계산은 되게 쉽기 때문에 선생님이 포인트만 찝어주고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겨볼게요. 자, 좌표 평면의 꼭지점이 점 A로 일치하는 두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렇게 되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뭐냐면 1,1이 되죠. 그러면 얘도 뭐가 된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냥 대충 한번 그려보면 뭐 1,1이니까 자, A가 양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좌표를 B라고 하는데 이거 다시 만나는 점을 했더니 이게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이게 C가 되는 거고, 이게 A인데 그러면 이 꼭지점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더니 여기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D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 BDC의 넓이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냐면 12가 되는 걸 물어본 건데, 물론 이 점 D는 X축보다 위에 있을 수 있고 원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조건만 가지고는 선생님이 지금 조건만 가지고는 판단은 못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일단 점 B라는 거는 Y 절편이죠. 그러니까 X에다가 0을 넣어주면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자,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할게요. 그러면 점 C라는 좌표를 한번 구해보면 A 플러스 1일 때 A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요게 날라가서 A가 그 양수기 때문에 나누어 줘도 이 문제가 지장이 없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이 되어서 X 마이너스 1이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좌표가 0하고 2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좌표의 길이는 뭐다? 2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높이는 뭐가 된다? 2가 되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A의 좌표는 지금 뭐냐면 1,1이고 B의 좌표는 지금 뭐냐면 2,A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게 되면 기울기가 얼마냐면 2 빼기 1분의 A 플러스 1 빼기 1이라서 계산하면 기울기가 A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식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놓으면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1은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B는 뭐냐면 1-A가 되거든요. 그러면 점 D의 좌표는 0,1-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삼각형이니까 이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A 플러스 1에서, 그러니까 점 Y좌표에서 이거를 빼볼 건데 이 1-A를 빼볼 건데 그럼 뭐가 되냐면 이게 2A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2A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높이에 밑변을 했더니 이게 뭐가 되더라? 12가 되더라. 그래서 A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그렇죠, 6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A의 값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B값이나 C값을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B하고 C를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다만 어떻게 계산을 했고
이 계산들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를 꼭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특히 객관식 마지막 문제, 서술형에서 마지막 문제 이런 문제도 마지막에 가면 굉장히 킬러 모양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섞여서 이 문제들을 접근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AB랑 AC가 25, 그 다음에 BC가 30.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점 A에서 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D, 그리고 점 B에서 이렇게 내린 발을 E, 그리고 선분 D2를 뭐로 한다? 지름으로 하는 변이 있는데, 그래서 그 각각의 만나는 점을 F와 G로 잡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삼각형 GFC의 둘레의 길이가 P분의 Q가 되면 이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하나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얘기할 건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꼭지각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 선분 BD랑 선분 DC는 길이가 같아요. 꼭지각에서 내린 수선의 발은 밑변을 어떻게 한다? 수직 이등분한다. 그래서 선분 CD의 길이가 15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삼각형 ADC하고 삼각형 ADC하고 삼각형 BEC를 보게 되면 각 C라는 공통각에 90도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닮음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보면, 자, 선분 AC 대 선분 BC는, 자, 선분 AC 대 선분 BC는 선분 DC 대 선분 EC가 되거든요. 그래서 AC라는 길이를 한번 가보게 되면 25인 거고, BC의 길이는 30인 거고, 자, DC의 길이는 15인 거고, EC의 길이는 안 나와 있고, 이제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5대 6이니까 만족하는 걸 구해보면 선분 EC는 18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길이가 18. 그래서 요거를 하나 활용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선분 DE가 지름이죠. 그러면 선분 DE가 지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각각 보조선을 이렇게 해서 그려주게 되면 이거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이 각도 90도, 이 각도 90도인 거를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그래서 저 G가 선분 CE의 중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G는 무슨 역할을 하냐라고 하는 거냐면, 점 G는 삼각형 EFC의 외심의 역할을 해서 이게 뭐를 만족을 하냐라고 하냐면 선분 EG와 선분 GC가 같아지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9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거 9가 되기 때문에 이 EFC의 외심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GF의 길이까지도 다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삼각형의 좀 둘레를 구하려면 세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변을 알게 됐죠. 뭐라고? 각각 9라고. 왜? 그 외심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구하게 될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는 지금 선분 CF가 필요한데 이 삼각형 CF는, 그러니까 선분 CF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삼각형 지금 EFC와 삼각형 ADC는 다시 90도라는 각과 각시라는 공통각이 있어서 이게 AA 닮음이 돼요. 그래서 AA 닮음이 되니까 그러면 선분 FC 대 선분 DC는, 선분 FC 대 DC는 선분 EC 대 AC가 되죠. 그래서 FC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편의상 X라고 하고요. DC는 15고, 자, EC는 18이고 AC는 25죠. 그래서 25X는 15 곱하기 18이 되는데 이게 3이고 5니까 X의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5분의 54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삼각형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게 된 거죠. 두 변은 9, 한 변은 5분의 54니까 결과론적으로는 9 더하기 9 더하기
5분의 54를 하면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 한번 해보면 5분의 144가 될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답은 뭐가 된다? 그렇죠? 149가 답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21년도에 있는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는데, 이 풀어본 문제들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는 거에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말은 뭐냐면, 선생님이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먼저 강의를 보고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꼭 본인들이 한 번씩 풀어보고, 그리고 그 이외에 전체적으로 나머지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 문제 이외에 나머지 그 다른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은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충분하게 다운받아서 풀 수 있으니까 반복적으로도 한번 꼭 풀어보세요. 기출문제는 이렇게 출제되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넌지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꼭 한 번씩은 단골적으로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봐요.